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인체 공부 해부학의 낙모사 강사입니다. 저희 이제 인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 강의 내용은 인체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뭐 인체를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이나 인체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인체를 공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처음 강의부터 이제 인체 공부 접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되게 뭐 자료가 많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료 가지고 왔고 뭐 출처는 이제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제일 많이 접하기도 하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뼈부터 그리면서 인체 공부를 보통 하죠. 뼈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근육을 입히고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업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신대를 나눠서 인체를 그리는 전신도 표현을 할 때가 있겠죠. 근데 뭐 뭐든 다 좋아요. 사실 뭐 어떤 걸 그리던 이제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모두 다 결국에는 이제 연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좋은데 저는 이제 이 인체를 작업할 때, 인체 공부를 접근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시작부터 이렇게 뭐 등신대를 나누거나 혹은 뭐 뼈를 그리거나 뭐 근육을 그리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예,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캐주얼한 그림을 원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반실사 혹은 실사 등등 나눠지겠죠. 근데 이제 요런 그림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림의 등신대나 비율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뭐 3등신이라면 어떤 그림은 8, 뭐 혹은 뭐 패션 일러스트 같은 건 10등신까지도 쓰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자료 같은 거를 볼 때 일반적으로 자료들을 볼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처럼 어떤 그림의 등신대와 어떤 그림의 등신대, 그러니까 요런 등신대 작업을 이용을 해서 뭐 머리가 처음에 이 머리에 이제 그 크기라고 하겠죠. 비율이 뭐 하나가 더 내려왔을 때 뭐 명치, 하나가 더 내려오면은 뭐 배꼽, 더 내려와서 이제 뭐 가랑이 부분, 더 내려와서 허벅지, 무릎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면 이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연습이 되겠죠. 물론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인체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킨 거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보통 데포르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데포르메라는 변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캐주얼한 스타일로 뭐 한 3에서 3에서 3등신 정도 되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 해. 근데 처음부터 이런 뼈 그림을 보면서 구조를 파악하면은 내가 과연 이런 그림을 그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구조적인 부분을 전부 다 이해를 하면서 거기서 보기 좋게 이쁘게 변형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약간 편법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정석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석을 따라가되 그 정석을 따라가는 연습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3등신, 4등신 정도가 되는 비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의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이겠죠, 그림. 그림의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 그림에 맞는 데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즉, 내가 뭐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얼굴을 그리면 그 얼굴이 하나 내려가서 명치, 하나 내려가서 뭐 배꼽,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인체를 그냥 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의 인체를 익숙하게 그려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진행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체라는 거를 그릴 줄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림은 몇 등신대여서 등신대를 무작정 나누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토대로 저런 이쁜 몸을 그릴 때 보통 어떤 식의 좀 비율을 쓰는지, 머리 크기가 얼마나 할 때 몸은 얼만큼 쓰는지, 그리고 다리 길이는, 팔 길이는 어느 정도를 두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즉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무작정 따라 그려라입니다. 따라 그려라. 즉 이제 모작이라는 걸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 무작정 따라 그리는 거예요. 어떤 인체에 대한 공부나 뭐 해석적인 부분은 완전 나중에 진행을 하시고 처음에는 무작정 따라 그리는 거죠. 어떤 걸 따라 그리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캐릭터나 이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을 보니 뭐 팔을 이 정도로 이렇게 뭐 길이를 쓰더라. 몸통은 머리보다 작게 쓰는 것 같고 뭔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좀 퍼지듯이 표현하고 다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익히는 거예요. 실루엣적으로. 실루엣은 이제 이 겉모양이겠죠. 겉모양. 자,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 뭐 만화나 그죠? 뭐 캐릭터 등을 따라 그리다 보면은 많이 따라 그리면 따라 그릴수록 처음에는 이제 어색하지만 점점 균형이라는 게 잡혀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균형은 뭐 얼굴의 각도에 따른 머리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얼굴 중심선이나 시선이 가는 방향이나 뭐 귀가 달리는 위치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인체 뭐 목하고 연결되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팔을 그릴 때도 예전에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팔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쭉쭉쭉 그렸다면은 어느 순간 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팔을 그려볼 수도 있고 이 굴곡 말고 조금 더 관찰하다 보면은 뭔가 좀 이런 식의 굴곡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씩 조금씩 더 인체 실루엣을 보는 거에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 관찰력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실루엣만 그릴 때는 뭐 어깨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팔꿈치 부분에서 뭔지 모를 이런 굴곡을 썼었는데 이 굴곡이 왜 생기는지를 이런 인체 자료를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깨 부분에서 삼각근이라는 근육을 넣고 안쪽은 이두근이라는 근육, 뒤쪽에 삼두라는 근육, 팔꿈치 접혀도 위에서 전완근이라는 게 내려오고 근육이 이렇게 겹쳐가면서 안쪽과 바깥쪽의 굴곡이 조금씩 다른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체 연습하는 거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뼈를 그리고 근육을 그리고 그 다음에 스킨, 피부를 그리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많이 하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시키지도 않고 한 번씩 그려보고 넘어가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외형적인 실루엣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좀 더 연구해 봐야겠다. 이 부분을 왜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부분은 왜 이런 그 굴곡이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 이걸 좀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런 근육 자료나 뼈 자료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그림과 이쪽 그림을 보면은 차이가 보이시죠? 엄청 큰 차이가 있는데 얘한테는 가슴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과 갈비뼈가 나눠지는 부분, 뭐 배꼽이니 뭐니 해서 전부 다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스타일의 캐주얼을 그리면은 그런 가슴 근육도 어느 정도는 무시를 하게 될 거고요. 가슴 근육을 뭐 그릴 공간이 없으니까 복근 같은 것도 일일이 안 그리겠죠. 그러면은 복근이라는 형태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몸통에서 나오는 뒤쪽에서 내려오는 뭐 이런 광배근이니 뭐니 이런 것도 일일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귀엽게 보이기 위한 스타일의 인체 표현. 즉, 뭐 몸도 위에 상체, 허리랑 골반 이렇게 두 개만 나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가랑이 부분, 골반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골반 뼈니 라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리도 따로 근육 없이 일자로 무릎이나 이런 부분들 꺾이는 것도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리고 밑에서 뭐 발 모양이나 이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는 이 무릎 부분도 허벅지 근육도 필요하지 않다면 사실상 굳이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저런 부분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게 나오겠죠. 대신 달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꺾여 나가는 이유가 뭐고 이 발등이나 이런 부분의 이유가 뭘지 이렇게 그렸을 때 좀 더 이쁜 것 같아. 그러면 이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있는 자료를 참고해 보면은 이해가 빨리 되겠죠. 그럼 이 부분만 딱 이해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내가 필요한 부분을 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해서 과정을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가르칠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보통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의 접근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거나 혹은 원하는 작업의 모양이 있다면 그 모양을 먼저 구체적으로 많이 최대한 많이 그려보고 그 이후에 이제 인체 해부학이나 구조적인 부분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저희가 쓰는 보통 일반적인 이런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접근 방법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이나 그 하고자 하는 그림 스타일을 골랐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따라 그리는 거에 대한 예, 표현이 있겠죠. 처음에는 사실 무조건 이런 정면이라든지 혹은 약간 그 반, 반측면 요런 거에 이 스케치로 진행된 그림을 따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스케치로 된 그림을 따라 그리지만 인체의 모양을 전부 다 표현한 것. 자, 바로 이제 이런 자료가 되겠죠.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근육 표현은 물론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뼈 이런 표현은 없죠.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내가 정했다면 이걸 따라 그릴 때 무조건 처음에는 스케치로만 따라 그리세요. 자, 스케치로만 따라 그리고 즉 선이죠. 선으로만 따라 그리면 되고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갈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하면은 인체를 그리는데 내가 이 인체를 이런 식으로 뭐 목 부분을 뭐 이렇게 잡고 뭐 이런 도형을 그리면서 인체를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도형을 그리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 도형이라는 인체를 도형화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그냥 인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도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인체를 도형한다는 거는 단순히 말해서 간소화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리는 거.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인체 이 상체 부분을 박스를 만든다. 박스를 만든다 하면은 어떠한 기준으로 박스를 만들어야 될지 알아야 되거든. 이게 어떤 기준으로 박스를 만들어야 될지. 근데 보통은 그냥 일단 박스를 만들고 시작을 해요. 그냥 뭐 의미가 없어. 그냥 박스를 만들어 일단.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이 박스조차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이 박스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입체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입체감이라는 거는 사람 몸은 평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면의 모양을 그릴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박스를 만드는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남자 캐릭터는 머리가 있으면은 이 머리 크기가 하나 더 있을 정도가 어깨 넓이로 오면 적당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일반적으로 보기 좋은 몸매라고 한다면 그래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 더 그리고 여기가 어깨가 나가니까 어깨를 뺀 나머지 몸통은 박스로 봐야겠다 하고 박스를 하겠죠. 그러면 이 끝나는 지점은 어디로 볼 거냐면은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갈비뼈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명치 혹은 가슴 근육 혹은 배꼽까지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을 하나하나 맞춘다는 게 사실상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그 기준에 맞추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관가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측면이나 살짝 정면이 아닌 그림을 그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측면의 그림을 그릴 때 이 박스 모양을 단순히 내가 어깨 부분을 자르고 머리통 하나 더 붙여서 어깨니까 그 머리통 하나에서 어깨까지 했을 때 어깨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몸통에 박스로 하면 되겠다 하고 박스를 그리죠. 자, 박스를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박스는 과연 이 인체를 그릴 때 필요한 박스가 될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체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인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인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 이 캐릭터를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쉽게 여기까지를 뭐 그 가슴 넓이라고 생각하고 어깨를 뺀 넓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박스를 그린다고 쳤을 때, 이런 박스를 그린다고 쳤을 때, 자, 이 뒷공간에 대한 튀어나오는 이 입체감과 이 바깥쪽, 요 안쪽에 들어가는 입체감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박스를 그릴 때는 인체가 갖고 있는 투시에 맞게 입체감이 있는 박스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입체감에 있는 박스도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이 아니에요. 사람 몸을 옆에서 봤을 때 뭐 머리라고 한다면은 머리조차도 어떤 부분은 두껍고 어떤 부분은 얇게 보이고 중간에 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등 상체만 봐도 등 쪽에 있는 어떤 근육과 팔이 달리는 위치 그리고 가슴으로 이어지는 쇄골 그리고 나서 가슴의 근육 그리고 갈비뼈의 위치 등 근육이 내려오면은 허리에 붙을 때 허리에서 붙는 그 두께 이런 두께가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 박스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면은 그 해당 근육이나 해당 위치에 맞는 입체감을 살려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적절한 투시에 맞춰서 굉장히 좀 벌써부터 어렵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각이 내려가면은 이쪽에서는 더 각이 많이 내려와야 여기가 두께가 얇다는 느낌이 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내려온 각하고 이쪽 내려오는 각이랑 또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일일이 박스를 그릴 때도 이런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해도가 있다면은 사실 이 정도의 이해도가 있다면은 인체를 그린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사람 몸이 어떤 형태와 어떤 실루엣을 갖고 있는지 그 실루엣 자체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거죠. 인체를 연습을 할 때 처음부터 박스를 그리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을 그냥 똑같이 최대한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머리에서 시작하는 부분, 발에서 끝나는 부분, 그리고 인체 중심선, 그리고 이런 거 나누셔도 돼요. 예, 이렇게 나눠서 봐도 돼요. 처음에는 이 인체를 내가 똑같이 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이드선을 많이 나누고 하면은 그냥 칸 채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는 소리긴 하죠. 맞는 소리긴 해요. 일일이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리는 것과 이걸 나눠서 그리는 거는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똑같이 그리는 걸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선 대비 저 얼굴이 어느 방향으로 나와 있고 목은 중심선 대비 어떠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중심선 대비 이 몸이 갖고 있는 기울기의 형태는 어떤지
가슴까지 기울기가 이랬다면은 복근부터는 일자로 내려오고 배꼽 부분부터는 골반까지 다시 좀 앞으로 나가는 느낌으로 팬츠 라인은 이 정도 나오고 대비 이쪽 가슴에 몸이 저 정도 돌아갔다면은 가슴의 넓이 그리고 이쪽 팔과의 뭐 넓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쪽 팔은 여기까지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슴 표현이 되면은 자, 이 정도 넓이는 비슷하겠죠? 가슴 거의 정면처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팔은 여기까지 끝나잖아요. 근데 이 끝나는 지점은 이 팔에서 비교하면 아마 한 이쯤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쪽 팔에서는 보이지 않는 뒷부분이 여기서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쪽 몸 대비 이쪽 몸이 훨씬 더 안 보이는 많은 양을 그려줘야 될 거예요. 반대로 이쪽은 이거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의 여기서 안 보이는 면을 훨씬 더 많이 그려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몸이 끝나는 지점이 복근 대비 요만큼인데 이쪽 몸은 복근 대비 이만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안 보이는 부분을 더 그려주는 그런 입체적인 부분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럼 내가 이걸 똑같이 그릴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고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그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런 식으로 인체를 똑같이 하나하나 그려보다 보면은 스케치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이런 팔을 그리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이쪽 팔을 그릴 때 뭔가 어깨 부분 시작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둥글고 좀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내려오다가 팔 부분이 이렇게 잡혀 그리고 안쪽 팔은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접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건지.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처음에 스케치할 때는 아마 이 외곽선을 따라서 아마 그냥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될 거예요. 안쪽까지 들어오는 선도 없이 그리고 선의 강약 조절이나 두께감도 없이 그냥 일자로 쭉쭉 내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찾아보거나 듣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들어오는 요 부분은 삼각근이라는 부분으로 근육은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이 근육은 가슴 근육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안쪽은 이두근이란 근육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암 표현까지도 표현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스케치 선으로 표현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삼각근을 안쪽까지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두근을 좀 더 안쪽까지 그리고 팔꿈치가 접히는 위에 있는 근육의 형태까지도 나눠주면서 스케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내가 처음에는 몰라도 무조건 눈에 익숙하고 손에 익숙하게끔 넣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해당 부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 보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표현들이 그 이후에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처음에 말 그대로 뼈 그리고 근육만 죽어라 연습을 했어. 이것만 뭐 한 6개월 했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인체 한번 그려보자. 멋진 인체 그려보자 하면은 못 그려요. 이렇게 해서 해보자 하면은 대부분 다 막 뼈부터 그리고 있어. 막 해골부터 그리고 있어. 근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하면은 초반에 뭐 정말 한 1에서 3개월 정도는 인체를 이렇게 스케치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거예요. 똑같이 따라 그리고 뭔가 하는 것만으로. 근데 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나는 내가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사람 몸 같은 거를 그리게 돼요. 뭔가 사람 몸 같은 거를 그리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뭔진 모르겠지만 저런 스타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또 어깨가 이렇게 있고 등이 뭐 허리가 여기는 이쪽으로 나오고 이런 데는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뭐 골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팔도 뭐 보니까 좀 안쪽으로 몸 안에 좀 겹쳐 있던데 반대편 몸은 겹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디서 끝나.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 몸 같은 걸 그리게 되거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게 좀 나와주면은 나오면서부터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를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는 왜 어깨인데 그냥 이렇게 딱 목 어깨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까?
목이 안으로 들어오고 뒤쪽에 있는 그 승모근이라는 게 살짝 있고 그 승모근은 어깨 뒤쪽으로 빠지면서 그 어깨는 안쪽에서 쇄골과 이어지면서 나와주고 가슴 근육이 있으면은 거기선 가슴 근육의 이 결과 삼각근의 결이 같이 가고 팔 근육도 삼두 근육과 이두 근육의 결을 만들어주면서 아래쪽 팔은 전완근을 비롯해서 안쪽 팔 하박 쪽에 있는 이 근육 그리고 손목하고 이어지는 부분 이런 접근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내가 이미 인체라는 거에 뭔진 모르겠지만 인체라는 거에 그리는 거를 실루엣을 그리는 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훨씬 더 괜찮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인체의 접근 방법은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이 다음 그 진행 방법도 그렇고 이 다음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케치를 따라하는 과정, 말 그대로 인체를 똑같이 따라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숙지를 했다는 가정 하에 이후의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